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의 두 번째 파트로서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브라켓 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장점은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티컬 디멘션을 증가시키면서 클래스2 치료가 좋고, 그 다음에 적절한 아치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또 상하게 약간 좁은 경우에도 우리는 구치부 반대 규합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저루방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는 환자가 장치를 잘 착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인에서는 착용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2급 부정교합을 치료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해요.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경우에 하악을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증가를 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하악 구치들의 정출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장치를 우리는 갈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구치가 더욱더 정출하게 되니까 POP 자체가 더욱더 스티퍼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런데 또한 이런 펑셔널 어플라이언스 중에서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는 효과가 좋지만은 환자가 24시간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클라크는 이와 같이 식사 중에도 이와 같은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착용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묘에서는 이와 같이 펑셔널 어플라이언스 자체보다도 우리는 교합평면이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POP 자체를 또한 플랫하게, 스티프한 POP를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면서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는 스트래티직 레벨링 앤 얼라이먼트 SLA 슬라가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는 크게 보면은 스트래티직 레벨링과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전략적인 레벨링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전치부를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서 구치를 직립하고 그 다음에 디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트윈블럭을 사용을 하면서 전치를 배열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트윈블럭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픽스드를 이와 같이 붙이는 경우, 특히 브라켓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한 다음에 임상적인 조절 단계는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트윈블럭 장치를 착용을 하죠. 그래서 밥 먹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닦을 때는 빼고서는 24시간 끼라고, 가능하면 많이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일주일에 2번씩 스크류를 돌려야 되겠죠. 그 다음 달에 오면은 2달이 되겠습니다. 한 달 뒤가 되겠죠. 그러면은 상악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악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생기면은 상악의 5번에서 5번까지 또는 4번에서 4번까지 또는 2급인 경우에 풀클래스 2인 경우에는 상악의 1번, 2번, 4번, 6번을 해서 전략적으로 레벨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4번 부위에 상악의 트윈블럭에 있어서는 아담스 클래스프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6번 부위의 아담스를 통해서 유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온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밤에만, 두 번째 네온시부터 밤에만 착용을 하게 합니다. 클라그는 보통 이런 경우 6개월을 착용을 하게 되는데 밤낮으로. 그런데 저자는 이런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보다도 이와 같이 전략적인 레벨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밤에만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전치부 총생량을 보고서 일주일에 2번씩 더 돌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원하게 되면은 하악 전치부에도 총생 스페이스가 약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부 총생에 브라켓을 붙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악의 트윈 블럭도 또한 조절을 하면 되겠죠. 이때는 총생의 양과 그 다음에 횡단적 관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스크류를 돌릴 수도 있고 스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밤의 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트윈 블럭 어플라이언스는 환자가 3 내지 4개월 정도 착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한 달은 밤낮으로 끼지만은 그 다음 달부터는 밤에만 착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전방부에 있는 치아를 배열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상태가 되겠죠. 상하악 전치부에 이와 같이 총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젯이 큰 2급 부정기압의 환자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이제 트윈 블럭 장치를 착용을 합니다. 트윈 블럭 장치에 있어서는 4번과 6번 부위에 기본적으로 아담스 클래스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중 그다음에 이땅 끓일 때는 제외하고서는 24시간 가능하면 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악 전방부에 스페이스가 약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악부터 먼저 장치를 부착을 하게 돼요. 상악에 먼저 장치를 부착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5번에서 5번 또는 상악에 1번, 2번, 4번을 장치를 부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환자의 부정기압 양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장치를 부착을 하고 나서는 이와 같이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 상악의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악의 4번 부위의 아담스 클래스프는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면 부위에 구개면 부위에 치아가 이동이 될 수 있게끔 레진상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밤에만 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더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와서는 이제 하악도 장치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014 나이트하이 와이어였고 그 다음 달에 와서는 016 나이트하이 와이어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악에 있어서는 014 나이트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필요하면은 스크류를 일주일에 2번씩 돌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밤에만 착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달에 와서는 상악에는 7번의 장치를 붙이게 됩니다. 이미 상악의 전방부에 있어서는 016 나이트하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쓸 거예요. 그래서 016 나이트하이 위드 오픈 코일 스프링을 6번 부위에 쓸 겁니다. 그리고 하악에 있어서는 전치부 총생량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전방부를 배열을 다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악에 있어서는 장치를 스톱을 할 수가 있고 하악에 있어서도 스톱을 하거나 아니면은 밤에만 장치를 착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악의 제2대구치가 디로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상악의 제1대구치에 장치를 붙이면은 아치가 넓어지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이미 전방부에 016 나이트하이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016 나이트하이가 쉽게 들어가면 됩니다. 하악에 있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제2대구치에 장치를 붙이고 하악의 6번 부위 또는 5번,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근심 회전된 하악의 제2대구치를 우리는 디로테이션 또한 근심 경사된 하악의 제2대구치가 직립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악의 6번 부위 또는 장치를 붙이고 5번 부위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는 5번 부위에도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번에 장치를 붙이면은 쉽게 레벨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상악에 있어서는 016 나이트하이로 그냥 유지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상하악에 묘가 들어가서
이때는 01602 SS 아치와이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숏 크레스트와 그 다음에 다양한 고무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윈블럭 어프라이언스를 사용하면서 이와 같이 전략적인 레벨링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버젯이 이렇게 큰 경우에 트윈블럭을 껴서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상악만 먼저 장치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하악의 장치는 그 다음에 붙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왔을 때 트윈블럭 장치를 착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식사 시간 이따 그때 빼고는 계속 착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달에 와서는 상하게 5번에서 5번까지 장치를 붙이게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돌리게 돼요. 그러고서 그 다음 달에 와서는 하악에도 장치를 붙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3개월,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2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환자 보겠습니다. 오버젯이 큽니다. 그리고 헬프 크레스트 견치 관계예요. 전치부에는 약간의 총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악이 좁은 치열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악의 측절치가 작은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오버젯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상악을 치열궁을 넓히기 위해서 트윈블럭 어프라이언스와 그 다음에 익스펜전 스크류가 들어간 익스펜전 어프라이언스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돌렸죠. 그 다음 달에 와서는 상악에 이와 같이 약간의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번에서 5번까지 장치를 붙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밤에만 착용을 합니다. 밤에만 착용을 해도 일주일에 2번씩 장치를 돌릴 수가 있게 돼요. 상악은 지금 넓어지고 있지만은 하악에서는 이와 같이 설축으로 좁아진 치열궁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악은 이와 같이 014 나이타이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상악에 있어서는 배열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7번 부위에 장치를 붙이고 여기다가 016 나이타이에서 OCS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악에 있어서는 장치를 이와 같이 전방부의 치아에 장치를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1대구치는 아직도 설축으로 좁아진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자는 이와 같이 하악이 이와 같이 설축으로 좁아진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3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슈와르츠 어프라이언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트윈블럭에서 하악을 넓히기 위해서 익스펜전 스크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양이 아무래도 충분히 직립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링과 나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익스펜전 아치와이어로 오버레이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는 전방부에 있는 치아들은 빨리 레벨링을 하는 게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상악에 있는 치아들은 이미 다 레벨링이 되고 끝난 상태가 될 거예요. 하악에 7번을 붙입니다. 하악에 7번을 붙이면서 7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죠. 그런 다음에 6번에 장치를 붙여서 다시 한번 레벨링을 하시면 됩니다.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하악에 7번의 장치를 붙일 때 이와 같이 브라켓을 J치에 붙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양하게 우리는 블루레진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파트는 우리가 교합력을 떼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악과 하악이 여러분들이 쉽게 다 배열이 돼요. 그런 다음에 상하악에 묘가 들어가고 숏 클래스 2 일라스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합의 양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정주항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숏 클래스 2 견치 관계 맞추고 정주항을 맞추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치료 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좁아진 치열궁도 다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견치키도 1급으로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급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작은 상악의 측절치는
약간 크게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하악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트윈블럭 장치를 뺐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악이 뒤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악이 이와 같이 전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방으로 나온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어딘가의 치아가 닿게 되면서 하악이 후방으로 이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때는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앞으로 끄집어냈는데 하악이 후방으로 이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크는 이와 같이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고 상하게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하려면 또 인상을 뜨고 또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이 하악의 장치를 이와 같이 두께를 반으로 줄여주게 되면은 하악의 트윈블럭 장치를 두께를 반으로 줄여주게 되면은 하악이 닿게 되면서 하악이 상하게 소구치 부위에 닿게 되면서 하악이 뒤로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악의 장치를 붙이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악의 치아나 장치가 상하게 소구치 설축교도에 닿게 되는 것은 리트루시브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는 이와 같이 수직고경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좋은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직고경의 증가뿐만 아니라 교합평면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고 하악의 구치들의 정출을 위해서 이와 같이 레진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제거하지 않고 이와 같이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전략적인 레벨링을 통해서 근심으로 경사도된 하악의 구치를 직립을 시켜주게 되겠죠. 이런 POP 자체를 평탄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2급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POP 자체가 평탄해져야 되겠죠. 즉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면서 저는 전략적인 레벨링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묘에서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고 마무리를 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략적인 레벨링은 전방부 치아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제1대구치 부위에 우리는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서 제2대구치를 직립을 하고 그 다음에 디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쓰고 또 그 다음에 전치부를 배열하려면 다시 또 후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면서 전방부 치아를 배열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브라켓 붙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의 효과도 극대화되고 이런 치료 기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